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의 꽃 같은 20대의 시절. 그 아름다울 것 같던 청춘은 지금 많은 시련을 겪는 중입니다. 잠깐! 쉿! 조용히 해봐. 누가 우리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 얘 또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네. 우리 집에 너랑 나만 있는데 누가 우리 얘기를 들어. 내가 저번부터 그랬잖아. 누가 자꾸 따라다닌다고. 아무래도 스토커 같아. 너무 불안해. 자꾸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던 저의 생각과는 달리 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대화 상대가 없는데도 대화하는 것 같은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고 어쩌다 눈이 마주칠 때면 선명하지 않은 눈빛을 발견하곤 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고 판단된 저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 진료를 보았고 TV에서만 접했던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깊은 한숨, 무너질 것 같은 마음, 막막한 미래, 누가 케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아들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은 가족들을 압박해왔습니다. 약 복용을 시작하며 치료를 시작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갈수록 난폭한 행동이 더해지면서 이제는 욕설도 하더군요. 아들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돌보고 있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가족 모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도 안쓰럽고 조현병에 힘들어하는 아들도 안쓰럽습니다. 모두 점점 지쳐가고 있지만 저는 가족들을 위해, 아들을 위해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의 조현병에 대한 상담 치료나 다른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들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면 가족들도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좀 더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 청년마음건강센터 센터장 송재현입니다. 네, 오늘 밀당 사연 주신 분은 피해망상과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 사연입니다.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데 좀 좋아지는 것은 좀 더디고 증상이 있어서 힘들어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상담 치료가 있는가 궁금해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현병인데요. 조현병은 대부분 20세 전후에 생기는 뇌에 일어나는 병입니다. 대부분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물질들이 균형이 깨져서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정상인들도 기분이 좋을 때는 도파민이 올라가고 세로토닌 내려가기도 하고 우울할 때 이런 변화가 있는데 조현병에서는 그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합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사실은 이게 병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의 예로 보면은 당뇨에서 보면은 당뇨도 약물 치료가 중요하죠. 혈액 속에 당 수치가 변하기 때문에 약을 먹는데 또 그 외에도 50%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먹는 거, 스트레스,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조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 치료가 50%이고 그 나머지는 생활상의 스트레스, 또 먹는 거, 수면 습관,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또 병에 좌우합니다.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궁금해하죠. 가족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병이 잘 나을 것인가. 사실 병을 낫는 것은 치료 영역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 그런 병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겠죠. 환자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윗집에서 층간소음으로 나를 괴롭힌다, 누가 감시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봤을 때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한다. 그래서 그 말을 무찌르고 그 생각을 고치려고 네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말들을 보통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런 대화에 의해서
고쳐질 수 있다면은 사실 조현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약간 착각인데, 조현병은 피해망상이란 것은 대화에 의해서, 설득에 의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신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피해망상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쭉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가족들이 내가 이렇게 계속 들어주는 것이 혹시 병을 악화시키는 건 아닌가, 내가 이 환자의 말에 맞다고 동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말을 자르고 그 말이 틀렸다 이렇게 시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환자들이 스트레스 많은데 자기 말을 끊으면 누구나 화를 냅니다. 특히 공격적인 그런 성향이 있을 때 자신의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이 틀렸다고 자르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화가 나고 공격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끝까지 말을 들어주고 이런 생각도 힘들어하는구나 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준다는 것이 꼭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병을 절대 악화시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 했죠. 그래서 약은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왜 날마다 먹어야 될까요? 약은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먹으면 다음날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용을 해야 되죠. 증상이 좋아졌다 해서 중단하면은 다시 아까 말했던 도파민과 세로토닌 그 균형이 다시 깨지게 됩니다. 당뇨에서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매일 약을 먹습니다. 또 약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이런 것처럼 조현병도 매일 약을 먹고 또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해야 될 것은 아까 말했던 이야기를 쭉 들어주는 것. 첫 번째, 환자의 그런 그 망상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쭉 들어주는 거, 이해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환자를 화나게 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약물 치료. 근데 약을 잘 빼먹습니다, 환자들이. 사실 병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병이 없다 생각하고 잘 약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호자들과 자주 실강이가 있습니다. 왜 약을 안 먹냐? 약을 먹어라. 보호자들이 할 것은 자꾸 자주 약을 먹었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의할 점은 약을 안 먹었다고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왜 스스로 약을 안 먹냐? 내가 언제까지 너의 뒤를 봐주면서 약을 먹냐 안 먹냐 해줘야 되냐? 내가 없으면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스스로 뭘 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런 망상 때문에 병이 없다 생각하고 이런 힘들어하는 아이 때문에 내가 좀 도와줘야겠구나. 약을 먹도록 스트레스 없이 안 먹었으면 한번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안 먹었으면 또 먹으면 되고 자꾸 확인해주고 화를 내지 않고 확인해주고 약을 먹었냐 이렇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이 병은 장기적인 로 생각하고 단기간에 어떻게 나을 병은 아니기 때문에 당뇨처럼 당뇨나 고혈압 만성질환처럼 꾸준히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호자들이 대해야지 안 그러면 보호자들이 먼저 지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환자와 잘 치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순천 청년마음건강센터에 방문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